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현대사모중공업의 IMO, 그러니까 IPO죠. 네, IPO. 상장을 철회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시면 주가가 대략 한 7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2023년 실적 폭발할 것, 메탄올 추진선, 약진, LNG 추진선 규제 주목, 조선 슈퍼사이클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74,000원이었습니다. 대략 한 1월 초쯤에 분석해드렸죠. 현재는 77,200원으로 약 한 5%가량 한 4.5% 정도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릴 현대중공업은 이 당시에 한국조선해양과 좀 다른 형태로 보였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주가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발표가 되자마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사모중공업의 지분을 거의 10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중복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는 악재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장이었다면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을 사기 위해선 새로운 자금을 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식들을 팔고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되는 것인데 새로운 자금을 들이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이제 비슷한 쪽에 현대중공업을 팔고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런 식의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런 노사 간의 협상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노이즈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11년 만에 이제 통상금에 대한 공방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참고로 대손 충당금이 6,700억 정도, 6,900억, 6,700억에서 6,900억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것이다라는 노이즈가 끼면서 아마 조금 더 하락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줬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충당금은 이미 작년에 2022년도까지 전부 다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실질적인 실적 악화 혹은 재무적인 악화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노이즈는 결국에는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을 상장을 포기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사실상 저는 현대중공업이 꽤나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현대사모중공업을 상장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그런 수주를 현대사모중공업에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가야 되는 이런 수주 물량이 상장 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현대사모중공업으로 갔었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모중공업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팔 이유가 없죠. 오히려 현대중공업 쪽에서의 그런 물량을 뺏겼던 것을 다시금 고스란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고 실제로 현대그룹에서 밝히기를 올해부터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줄어들 것인데 가장 크게 줄어드는 기업은 현대사모중공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려 수주 잔고가 50% 이상 급감합니다. 현대사모중공업에 대한 수주 잔고가 급감하는 만큼 당연히 현대중공업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갈 것이고 이에 따른 수혜 정도를 꽤나 입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이와 관련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조금만 기쁜 덕에 멤버분들 전용의 텔레그램 분석방이고 1월 10일에 분석해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분간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언정 후퇴는 없을 것입니다. 토크가 2016년까지 꽉 찼고 금리는 상승 중이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가 수주로 수주 환경을 망쳐놓았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인수되면서 조선사들이 드디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폭발적인 실적 상승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 GTT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커요. 현대중공업은 적자 2,726억에서 흑자 4,313억으로 올해는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적자 3,750억에서 흑자 9,303억으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 정도의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저는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만약에 4,300억 정도 나온다면 시가총액이 9조 8천억이기 때문에 PER로 대략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가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되는 것이고 내년, 내후년, 그 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점진적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발생된 수주 당국의 실적이 올해부터 조금씩 찍힐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 쪽에서는 노이즈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 쪽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적자 수주를 발생시켰던 대표적인 조선사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 쪽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 쪽에서 적자 수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경제적인 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저는 딱히 고려하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LNG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언정 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카타라던가 혹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물론 이제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PNG로 공급되었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었던 LNG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된 LNG가 이제 LNG 선으로, 그러니까 배로 이제 운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도 LNG선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2028년도까지의 프로젝트를 감안했을 때 필요 LNG선 선박이 사실상 최소 900척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선박 혹은 2026년까지 이제 인도대 선박은 300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아직도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세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카타르 물량만 하더라도 사실 40척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물량만 40척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에서 1년에 수주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이 25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카타르의 남은 물량이 40척이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고요.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카타르에서 밝힌 겁니다. 2018년 인도까지 40척을 추가로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에 대한 그런 노이즈는 사실 딱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탄올 추진선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투자하고 있죠. 우리 멤버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2번 정도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메탄올 추진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 1위 해운사죠.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그룹과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이미 수주를 했고요. 2026년 내에 이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메탄올 추진선이 지금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실 IMO 규제에 있어요. 올해 결정될 것이지만 이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사실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이제 규제가 행해진다면 사실 정답은 LNG 추진선이에요. 벙커링 시스템, 그러니까 연료 충전 시스템도 다른 메탄올이라던가 암모니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문제는 탄소 배출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규제 정도를 탄소 배출과 더불어서 바로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황산화물이라고 하죠. 메탄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추가시킬 경우에는 LNG 추진선도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LNG 추진선도 규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안건이 올해 IMO 규제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앞으로 올해 내내, 특히 7월 전까지는, 7월에 초안이 발표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만약에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자,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화물창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 이 LNG 추진선을 할 때마다, LNG 선을 발주받을 때마다 매출의 5%를
고스란히 GTT에 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로열티죠. 그런데 메탄올 추진선은 화물창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LNG는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영하 196도 정도까지 내려야지만 메탄올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하 막 190 몇 도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GTT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따른 로열티, 매출액의 5%라는 로열티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배 한 척당 3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면은 150억입니다. 150억이면 거의 이제 영업이 100% 영업이익이 육박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이슈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LNG 추진선이 만약에 규제가 안 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로 그저 LNG 추진선이 대세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GTT에 주는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호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026년까지는 이제 도크가 다 차고 있고요. 되게 투기적 발주가 아마 이번 규제가 확정이 나면 이제 선사들로부터 투기적 발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그나마 저렴할 때 받기 위해서 투기적인 발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투기적 발주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는 뭐 LNG 추진선이든 메탄올 추진선이든 암모니아 추진선이든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엔진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